수억 명의 생명줄인 겐지스강이 시작되는 히말라야 한가운데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위험한 비밀 중 하나가 잠들어 있습니다.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지 모르는 핵장치가 수십 년째 행방조차 알 수 없이 산속 깊이 묻혀 있는 겁니다. 이 핵시한 폭탄의 타이머가 작동하게 된 건 인간의 부주의 때문입니다. 정확히 6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965년 냉전이 한창일 당시 세계는 핵전쟁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소련과의 핵경쟁에만 치열하게 몰두하고 있었는데 중국이 첫 핵실험에 성공하게 되면서 발칵 뒤집히게 되죠. 미국 중앙정보국 CIA는 중국의 핵시설을 감시하기 위한 도청기지를 건설하는 극비 작전에 돌입합니다. 작전명 오퍼레이션 핵. CIA는 드넓은 중국 영토를 빤히 내려다보며 감시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히말라야를 택하게 됩니다. 중국과 국경 분쟁으로 껄끄러웠던 인도와 협력해서 에베레스트 다음으로 가장 높은 산 난다데비 정상에 도청기지를 설치하기로 하죠. 하지만 말이 쉽죠. 두 가지 난관이 있습니다. 하나, 해발 7,800m가 넘는 산 꼭대기에 어떻게 기지를 설치할 것인가. 둘, 설치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기지를 운영할 아무런 인프라가 없는 산맥 한가운데서 어떻게 에너지를 끌어쓸 수 있을 것인가? CIA는 생각보다 단순 무식한 방법으로 접근했습니다. 사람이 없어도 수십 년 넘게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핵 원료, 플루토늄 발전기를 도청기지에 탑재해서 산 정상까지 이고지고 올라가기로 한 겁니다. 핵을 감시하기 위한 핵장치인 셈이죠. 나가사키 원폭에 사용된 플루토늄 양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양으로 무게만 무려 60kg에 달했습니다. CIA는 이 핵장치를 무사히 산 정상까지 운반하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산악인 18명을 비밀스럽게 불러 모았습니다. 그냥 등반하기도 어려운 난다데비를 무겁고 위험한 핵장치를 짊어지고 올라야 했기에 알래스카와 볼티모어 등지에서 여러 차례 예행 연습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65년 9월 등반팀은 난다데비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탈수와 추위, 고산병에 시달리며 한 달 가까이 산을 오르고 또 올랐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이 짊어진 무거운 핵장치가 따뜻한 열을 뿜어내서 이걸 끌어안으며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요. 하지만 정상까지 600m가 채 남지 않았을 때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눈보라가 이들을 덮쳤고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없게 된 겁니다. 등반팀은 결국 핵장치를 바위 틈에 단단히 묶어두고 일단 안전하게 하산한 뒤 날이 좀 괜찮아지면 다시 산을 올라서 작전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악천후가 끝나고 이듬해 봄, 등반팀은 계획한 대로 다시 산을 올랐습니다. 핵장치를 보관한 그 지점까지 한참을 또 등반했는데 막상 현장에 도착해서 보니 핵장치는커녕 장치를 묶어뒀던 바위들마저 눈사태에 휩쓸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미국과 인도 당국은 실종된 핵장치를 찾기 위한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행방불명입니다. 겐지스강 전체를 방사능으로 오염시킬지도 모르는 핵장치가 히말라야 빙하 깊은 어딘가에 묻혀있는 것으로 추정될 뿐이죠. 이른바 난다데비 사건은 10년 넘게 극비로 유지되다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야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최근 이 사건을 집중 보도하면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미 국무부와 CIA는 아직까지도 이런 작전이 펼쳐진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건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히말라야의 빙하가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녹고 있다는 겁니다. 4년 전 히말라야는 한겨울임에도 대규모 홍수가 발생했을 만큼 더 빠르고 광범위하게 녹고 있습니다. 만약 핵장치가 파손되기라도 했다면 방사성 물질이 겐지스강으로 흘러들어 초유의 환경 재앙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인류가 핵재앙을 초래할 뻔한 건 난다데비 사건뿐만이 아닙니다. 미 국방부는 핵무기와 관련한 사건을 브로큰 에로우, 부러진 화살이라고 일컫는데 1961년 미군의 폭격기가 연료 누출로 공중분해되면서 폭격기에 실린 3.8메가톤급 수소폭탄 2개가 노스캐롤라이나 지상으로 추락했습니다. 3.8메가톤급이면 히로시마 원폭의 250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위력이었는데요. 그중 수소폭탄은 비상용 낙하산이 펼쳐지지 않아서 한 시골 마을에 투하되기까지 했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4개 안전장치 중 딱 하나가 제대로 작동
작동돼 간신히 폭발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폭발했다면 노스캐롤라이나는 물론 미 동부 일대가 지도에서 사라졌을지도 모르는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소련 역시 핵탄도 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 2대가 태평양과 대서양 한가운데 각각 침몰하면서 탑재한 핵미사일 여러 발이 바닷속에 그대로 묻혀버렸습니다. 잠수함과 원전 분야에서 세계적 기술력을 지닌 우리나라도 지난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로 핵 추진 잠수함 확보를 본격 추진하게 됐죠. 하지만 수십 년 전부터 이어진 어처구니 없는 핵 실종 사고 사건들을 되돌아보면 인류가 충분히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핵 기술은 단 한 번의 실수도 아주 작은 오류도 용납할 수 없이 치명적이란 사실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핵 기술의 힘을 안보와 평화에 쓰려면 안전이라는 기본 원칙을 절대 잊어선 안 될 겁니다.